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 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연합뉴스TV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알리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배치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나간 후 시청자 게시판과 SNS에 이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다 라고 질타 항의가 이어지자 이날 저녁 연합뉴스TV는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로 무리를 일으킨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사과 방송까지 했습니다. 네,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 이게 뭘까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대변인이다 그런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 인공기를 딱 문재인 대통령하고 했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을 대표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미국기를 딱 올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속마음이 드러낸 거죠. 그런데 누구의 속마음인가, 이제 이 질문이 여러분들 해볼 수가 있죠. 누구의 속마음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담당자하고 그 담당자 인사권이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담당자가 누군데요? 이 실무 그 그래픽을 하시는 분이 그분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속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글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속마음이 그렇다. 그 말은 그 사장님이 그 담당자한테, 야, 문재인은 북한 대변인 맞지? 아니면 문재인은 빨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나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생각을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유는 안 하더라도 그냥 서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잘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실수를 그냥 계속 이렇게 해도 안 잘리겠구나 해라, 이런 생각을 이심점심으로 가지는 거다. 그래야지 우리가 남이가 이런 상황으로 지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도 항상 그렇게 들으시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인공기를 딱 배치하신 게 배치를 한 아닌가. 거죠. 그렇게 하는 심리가 심리요?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대변인으로 생각하는 심리요.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걸 널리 알리는 거죠.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한 거 그거를 아주 잘 표현한 것 같네요. 나경원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우리 문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국회 연설 중에 해외 방송을 인용하면서 그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 말은 나경원 대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니에요? 네. 그럼 대한민국의 유명한 정치인 맞죠? 네. 대한민국 유명한 정치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언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 차우가 아니라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이네요. 그래서 사과문 자체가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타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타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는데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게 설 자리가 좀 위태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라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대표라든지 이런 연합뉴스를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은 항상 설 자리가 위태했어요. 그러니까 북미 교착 상태가 타개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요. 근데 문제는 북미 교착 상태가 타개되면 타개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정상회담을 다시 열고 어떤 결과를 또 이끌어낸 뭐 요즘 스몰 딜, 뭐 빅 딜 이런 표현 쓰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아닐까요? 교착 상태는 뭔데 그 교착 상태가 달라지면 접착 상태로 바뀌는 건가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뭐 진행이 좀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 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행이 잘 되는 거네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또 반대로 트럼프의 대통령의 의견을 잘 북한에 잘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 전달했잖아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 북한의 요구만 들어주다가 북한 변호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 트럼프 사로 선생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변호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하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재인이라는 네고시에이터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네. 그건 김정은의 대변인 변호인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변호인이기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변호인은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본인의 섹스 스캔들 무마하고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번에 그 북미회담 마치고 나면 이낙연 총리님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트럼프 얘기를 잘 전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낙연 총리를 북한에 특사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언제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오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낙연 총리도 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는 그 사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큰 상상일까요? 이번에 이렇게 뭐 그 MBN 방송사에서는 또 저희 김정숙 여사님 성함을 김정은 여사라고 또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MBN이나 뭐 사실 조선일보는 대놓고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을 빨갱이 정권이라고 하고 이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은 헷갈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연합뉴스나 또 MBN은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속마음은 이 북한 대변인, 북한 앞잡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를 보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그런 실수 안 하잖아요. 아예 무시하고 다루지 않거나 사실 조선일보는 집안일이 지금 바쁘니까 뭐 굳이 이 문재인 대통령 욕할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심리가 있다 이렇게 정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방송사에서 이낙연 총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또 다른 방송국 아니라 지금 이 방송국에서 할 실수가 높다는데 왜 지금 또 다른 방송국 SBS에서 할까요? SBS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상하게 한 사진을 자주 올리잖아요. 네. 그건 뭔 뜻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하지 않고 이번 연합뉴스 것만 해도 그냥 보도본부장만 보직해임만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상황일 때 이 사장이 사표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사장은 MB 정권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MB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내가 누구 명예훼손하는 그런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사장이 누군지 저 몰라요. 이름 이야기 안 했죠? 네. 네. 그리고 어디 사장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안 하셨습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성은 사시고 이름은 장씨가 그랬다는 뜻이에요.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요즘에는 진짜 너무
이래저래 피해를 많이 당한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북미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또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지금 이 북미 대화를 한다든지 또 그럴 때 또 심지어는 남북 대화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계속 핵 미사일 문제, 핵무기 문제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다 보니까 진짜 왜 북미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북미 회담이 진행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헷갈리는 상태에 있거든요. 게다가 내년에 총선이면 보수 입장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 통해서 교착 상태가 타개되는 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 총선에서 어떻다 저떻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막연히 정치인들이 건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한다 또는 종전선언을 한다 이러면 뭔가 당장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는 사실 그 효과는 이미 다 지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기대할 뿐이죠. 그리고 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어느 당이 좋고 저런 상태가 되면 어느 당이 좋다라는 것 자체도 진짜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수들은 이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또는 인공기, 북한에 친한 사람, 북한을 이롭게 한다, 이런 프레임에 계속 매달리게 되는 걸까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왜 밥 먹으면 배불러지나요? 그 질문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보다는 제대로 된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왜 북한을 대변한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한다고 하는 생각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몇 프로가 그게 동의를 하겠어요? 태극기 부대들만 그렇게 가짜뉴스 믿고 하시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5%? 10%? 이런 질문을 차라리 던져보는 게 진짜 그 말이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거기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맞죠. 아까 이방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회담 한다고, 북미회담이 아니지, 이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가가지고 겨우 트럼프하고 5분 10분 속닥하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30분 40분 트럼프 원맨쇼하는 그 덜러리서로 간 거는 전용기 타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그렇게 갈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시급하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일 텐데 국민들한테 그걸 제대로 알려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차라리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걸까? 예전에 박근혜처럼 막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를 잡아넣어요? 누구를 잡아넣어요?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소송하고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언제 박근혜 대통령 때 명예훼손이라고 소송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풍자하거나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해서 다 처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이 힘없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협박이지, 황교안 대표나 또 아까 누구래,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 않았어요? 네,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변호사님 다운 질문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만한 질문.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막상 내용을 따져보면 알맹이는 없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걸 보고
진짜 과연 정말 몇 프로나 이런 걸 보고 아 공감을 할까 더 오히려 욕을 먹는 행동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은. 그 말은 많은 국민들이 뭐 문재인 정부가 빨갱이다 또는 북한을 대변한다라는 소리에 대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거를 반응을 분명히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항의를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욕을 먹는 행위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정치인들 심지어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입 하나 뻥끗해요? 아 그게 더 문제구나. 그렇잖아요. 사람들보다 더 문제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손해 뭐 충돌이다 이럴 때는 민주당 뭐 대표도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공기 그거 하는데 민주당 뭐 대표나 누가 연합뉴스 사장 당장 잘라! 연합뉴스 사장, 연합뉴스 검찰 가가지고 압수수색해! 정말 그러네요. 뭐예요 이건 왜 그래요? 예? 이분들은 이 민주당에 있는 분들요? 아니 왜 내가 나서가지고 그걸 해? 청와대에서 똑같은 정치인들이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정당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아니 본인들이 민주당이면 여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은 김정은 대변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때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옛날 박근혜가 뭐 어떻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완전히 개떼같이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거조차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언론을 무서워하고 특히 조선일보 이런 걸 무서워하게 되는 걸까요? 무서우니까. 그걸 물어보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왜 정치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언론이 뭐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씹으면 손해를 보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그렇게 씹을 때 조선일보하고 싸운다고 그랬을 때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는 게 아니다. 참고 넘어가자. 그럴 때 결론적으로 누구 말이 옳다고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노무현 대통령이 싸운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조선일보 던 그 보수 언론이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를 생각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전히 대다수의 대중들은 뭐 보수 언론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박근혜는 그 아버지만큼 훌륭하고 경제를 살릴 거다 믿고 또 찍어줬잖아요. 이런 비난으로 MBN 등 언론이 얻는 이득은 뭔가요? MBN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미있어요. 이런 비난을 하면 이 어떤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익이 아니라 지금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 특히 뭐 MBN이든 또는 연합뉴스든에서 과거에 그분들이 다 MB나 박근혜 정권에서 잘 나가고 한 자리 차지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뭐 노력했다가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오이 잘리기는커녕 사장까지 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이 권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신은 했는데 저 사람들하고 마음으로 통한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번에는 이제 당신들 편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할게요. 라고 했는데 사석으로 모였을 때는 에이씨 이번에 빨갱이 자식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까딱 자다가 이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아니 벌써 먹혔어. 아직도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래 이게 언제까지 가나 그 사이에 망하지는 말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씨는 그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종편이 왜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사실은 6개월 안에 종편 하나 정도는 없앴어야 돼요. 실제로 그 방통위에서 그
TV조선 같은 종편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으면 분명히 없앨 수가 있었는데 그냥 그 규제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재심사에서 그냥 통과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는 거는 그 이전 권력의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보다 아직 더 건재하고 힘이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폐청산 운운하지만 사실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가를 모른 채로 그냥 자기들 권력 나눠먹기 바쁘고 또 새로운 사람 임명할 때 진짜 제대로 이 변화를 일으킬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권력 얻었으니까 나눠먹자 하는 그 수준으로 지금 지난 2년 반 거의 3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뭐 헌법재판관 임명된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이 자기한테 맡은 일을 잘할 사람처럼 보여요. 어쨌든 간에 이 돈이라도 열심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벌자라는 마음으로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이제 이런 게 결국에는 뭐 좌파다 우파다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그럴 때 이제 본인들이 다 똑같으니까 공격을 할 때는 하나 확실한 거 있는 거예요. 친일파라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북한 앞잡이 빨갱이라고 공격하거나 그 두 가지에서 어느 거를 당신은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